자, 이번 시간에는 관세법 용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죠. 우리가 수입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용어예요. 관세법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수입 관련되는 내용이 법규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이라는 용어를 잘 이해를 하시면 관세법 전체를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관세법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 수입의 정의는 크게 4개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뭐냐면은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거. 법 조문상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외국 물품을 보세 구역을 경유하는 경우 이때는 보세 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 이걸 우리가 수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 요걸 우리가 수입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외국 물품을 대한민국의 행정력, 국가의 집행력이 미칠 수 있는 지역, 이걸 바로 우리가 우리나라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헌법상에서 우리가 바다의 경우에는 12해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해협의 경우에는 3해리를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토, 국경 그 개념하고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외국 물품 우리나라에 반입한다. 국내에 가지고 들어온다라는 행정인데 가지고 들어온 이유가 뭘까요? 예, 바로 소비하기 위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영토는 보세구역, 관세법상에는 보세구역, 관세가 일시적으로 특정한 사유 때문에 유고 보류된 지역, 여기를 우리가 보세구역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보세구역을 제외한 영역, 우리가 거기를 관세영역이라고 불러요. 관세영역. 그래서 우리나라는 관세법상으로는 보세구역하고 관세영역하고 크게 2개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바로 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 이걸 우리가 수입이라고 정의를 한다. 그럼 이 반입하는 이유도 뭐예요? 역시 소비예요. 그 다음에 외국 물품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거, 사용하는 거,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하는 거, 사용하는 거. 그럼 공통점이 있어요. 대상은 일단 외국 물품이어야 돼요. 어쨌든 보세구역도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영역은 보세구역과 관세영역 2개로 구별한다 했죠. 역시 우리나라를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그리고 뭐 하는 거? 소비. 그래서 이제 쉽게 결론을 내리면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거, 이걸 우리가 수입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수입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밀수입품이에요. 밀수입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면,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밀수품도 수입이다. 관세법상의 밀수품도 수입이에요. 밀수입품도 수입이 될 수 있어요. 밀수입도. 이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죠. 굉장히. 자, 그러면 왜 그런가 봅시다. 자, 일반적으로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은 소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국 물품을 국내에 영역에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수입도 언제 가지고 들어왔는지는 우리가 나중에 범인을 잡으면 알겠죠. 하지만 역시 이것도 몰래 가지고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바로 소비예요. 소비하기 위해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외국 물품을 가지고 들어와서 소비한다는 개념은 관세법상의 수입의 개념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밀수입도 수입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단서를 하나 잡아보면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4가지 경우의 수입은
화주가 수입하겠다는 의사표시인 수입신고를 하고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수입신고 수리라는 행정행위를 해줬습니다. 관세법상의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게 되었죠. 그죠?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외국물품이라는 것은 당연히 내국물품으로 속성이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국가는 관세를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세법상의 수입은 요 세 가지 요건이 다 갖춰진 거예요. 하지만 밀수입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가지고 들어오라고 수입 신고 수리해 준 적이 없어요. 따라서 내국 물품으로 물품의 성격이 바뀌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국내에 가지고 들어와서 사용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관세가 징수되지 않았어요. 일반적인 경우에 수입에 대해서 적용되어진 이 세 가지 요건이 단 한 개도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소비라는 외국 물품을 소비한다는 이 관세법상의 수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거예요. 소비가 되었으니까 밀수입도 수입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정의하면 어떻게 하냐면 관세법상의 어떠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밀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은 맞는데 우리가 다시 정의하면 관세법을 위반한 수입이다. 관세법을 위반한 수입이다. 그래서 단순하게 밀수입이 수입이냐 아니냐에 물었을 때는 수입이라고 해야 돼요. 관세법상에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국가직 시험이나 관세사 시험이나 이런데 상당히 많이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세법상의 용어의 정의에 해당되는 수입의 정의도 기억하셔야 되지만 이것도 같이 여러분들이 한 개 더 기억을 해야 된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 중에 수입에 대한 정의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해준 밀수입도 수입이다. 관세법을 위반한 수입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암기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